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지시하는 채널 요기스TV 묘호입니다. 오늘 08주차 01강 철골공사 이론 스틸 스켈레톤 워크 티오리 1입니다. 그리고 02강에서는 철골공사 실습 2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고요. 좌측 위에 보이는 영상물이 01강 강의 내용 요약본으로 여러분 철골공사 이론 강의 영상물 이온이 참조하시고, 오늘 영상물은 창조관 301호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촬영한 내용이오니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영상 내용물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날씨도 쌀쌀해졌고요. 오늘 8주차 01강이 되겠네요. 건축적산 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션 철골 스틸 스켈레톤 워크 시어리 1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 그리고 이 2에서는 02강에서는 실습 문제 풀이 여러분들 프랙티스 2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복사죠. 지금까지 했던 총론 가설토 지정 기초 콘크리트 철골 5장 6주차. 그래서 전체가 18장의 수량공사까지 있는 거 여러분들 봐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철골에 관한 콘텐츠죠. 목차 보세요. 개요 철골은 어떤 것인가, 철골 공사는. 그 다음 이제 여기 콘크리트 공사 미스프린턴에 철골재 적산 순서, 수량 산출 일반, 기둥 부재, 철골보 부재, 형광재, 강판재, 볼트류, 데크페이트 리벳, 그리고 방천 페인트와 내화 필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목차가 짜져 있고, 적산 문제는 전체 20문제 중에서 중복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 즉 1번, 11번, 13번, 20번 이렇게 해서 그 4문제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그 다음 철골 공사에 대한 여러분들 그 영상물 일부 좀 보시면서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골 공사 가공 공장에서부터 설치 현장까지 5분짜리 영상물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난 후에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골의 제작 과정, 본 영상을 위해 촬영을 허가해주신 건축주분과 촬영과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라온유개발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철골 설치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은 크게 보면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로 구분이 됩니다. 철골로 된 건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도면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철골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을 하고 철골 샵 드로잉을 합니다. 철골이 공장에서 제작되는 사이에 일반적으로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 기초공사에서 철골 기둥이 설치될 자리에 기둥의 안카볼트를 선 시공해야 하므로 사전에 안카볼트의 시공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하중은 위에서 아래로 전달이 됩니다. 특히 철골에서는 기둥에서 받은 하중이 기초로 전달될 때 안카볼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기둥을 지지하는 힘의 원천이 안카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안카볼트의 시공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카볼트 시공이 끝이 나면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안카볼트와 기초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양생을 통해 콘크리트와 안카볼트의 강도를 확보하고 이후 철골 기둥의 수직 및 수평 레벨을 고정하기 위해 띄어둔 공간에 베이스 몰타를 시공합니다. 이때 베이스 몰타를 사용하는 이유는 철골 기둥 위치와 수직도를 보정하기 위함이며, 고정 후에는 더 이상의 변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축이나 팽창이 없는 무수축 몰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기초의 안카 시공이 완료되는 동안 철골은 공장에서 열심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철골 공장에서 철골 제작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철골의 제작은 앞서 이야기한 샵 드로잉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며 보통 H 현관과 철판 등의 자재가 입고되면 가스 절단기나 자동 소호 절단기 등으로 치수에 맞게 절단을 합니다. 이후에 용접을 하며 기타 부속품 등은 별도로 가공하여 H 현관이나 철판에 용접하여 제품을 완성합니다. 제작이 완료가 되면 도장 작업을 거쳐 출하하게 됩니다.
출하 시에도 현장 설치 순서를 파악하여 제품을 출고해야 합니다. 이는 협소한 현장에서 철골 자재의 적치를 최소화하고 철골 설치 작업 시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철골 구조물은 기성품인 H 현강을 주로 사용하나 특수한 구조의 경우 철골 주문을 통해 H 현강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성품의 H 현강을 보통 롤빔이라고 하고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H 현강을 빌더빔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기성품의 종류는 약 80가지의 규격별 종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기성품으로 철골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조물의 형태나 사용 목적에 따라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H 현강도 있습니다. 이때는 구조 계산 등을 통해 사용 부재의 규격이나 사용 강제의 재질을 선택해서 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철골 제작 설명을 했지만 그림과 같이 철골 제작 과정은 좀 더 복잡하고 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철골 제작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제작이 완료가 되고 나면 현장의 설치 여건 등을 파악하여 현장 시공 순서 기준으로 철골 자재를 입고합니다. 철골 설치는 중량물을 이동, 운반해야 하는 작업이 많고 설치 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소 작업을 많이 병행해야 하는 공종이므로 철골 설치 시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철골 설치, 다른 말로 하면 철골 세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세우기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골이 세워질 기둥의 위치를 확인하고 양중 계획을 세웁니다. 양중 계획은 부재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현장 작업 반경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양중 계획인 끝이 나면 철골 세우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철골 세우기 작업은 일반적으로 기둥을 먼저 설치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큰 보를 연결합니다. 다시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작은 보들을 연결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철골이 세워지면서 철골 부재별로 가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철골 부재의 수평도와 수직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철골의 수평도와 수직도가 확인되고 나면 부재별로 본체결을 하게 됩니다. 본체결이 완료되고 나면 볼트의 체결이 잘 되었는지 검사를 꼭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량이 나올 경우 볼트를 교체하여 다시 체결을 해야 합니다. 체결 과정이 모두 끝이 나면 도장을 하고 양생을 통해 철골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철골 설치는 크게 사전 작업인 기초의 안카볼트 시공과 베이스 몰탈, 그리고 철골 세우기와 철골 접합하기, 그리고 접합 후 검사하기로 구분됩니다. 철골 세우기 역시 철골 제작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품질 기준들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는 꼭 철골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은 사람들이 안전함과 편리함을 위해 만든 곳입니다. 공사관리자의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상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배운 철골 설치는 크게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건물의 주요 구조부이므로 제작 및 설치 시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철골 설치가 완료되면 그 위에 바닥으로 사용할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해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데크 플레이트 시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건설을 좀 더 쉽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제작되었습니다. 네, 철골공사입니다. 철골공사. 목차로서는 133쪽 약간 잘리네요, 그죠? 약간 잘려도 전체적인 거는 여러분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공사가 대형화, 고층화, 대규모화, 심도화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가의 상승, 이 고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철골조가 차지하는 비율, 공사비가 커지는 이런 이제 철골조는 공사 기간도 빨라지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철골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다. 커짐으로써 철골조에 관한 공사들이 많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골조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강제 종류들은 형강류, 디귿 형강, I형강, H형강, 그 다음 강판류, 강판, 우리가 프레이트한 거예요. 그 다음 그래 이거 둥근 거예요. 둥근 거, 육각, 팔각, 둥근 거. 그 다음 평강, 그 다음 강강. 평강은
이 평철을 얘기하는 거고, 강간은 여러분들 강간 중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경량 현강도 우리 여기 경량철골 천정틀에 쓰는 그 경량철골 경량 현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C 채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적산의 일반적인 순서는요, 층별로 했을 때는 기둥, 벽체, 보호, 바닥, 지붕틀, 기타. 순수한 철골 쪽, 기둥, 그 다음 세기둥, 그리고 보호, 지붕틀, 가세 중돌이, 외벽 가세, 브레싱이라고 하는 거죠. 가세는 중돌이, 그리고 띠장, 내벽 띠장, 뭐 이런 식의 철골조의 적산 순서고, SRC조는 똑같아요. 기둥, 컨보, 자건보, 바닥, 가세, 계단, 기타. 우리 콘크리트조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적산 구분은 요 기둥에 대해서 기둥은 예를 들어 하나 보죠. 주기둥, 세기둥, 그다음 이제 그 전팝의 이형제, 그다음 브랑켓, 이게 기둥에 튀어나오는 빔 스토브라고 하거든. 이런 스토브들. 그리고 이제 그 빔에는 컨보, 작은 거, 벽보, 이형, 브랑켓, 그 다음 스터볼트가 체결하는 그 볼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고. 그 다음, 트러스보, 바닥, 벽면, 기타. 이런 형태로 이제 적산을 구분시켜서 물량들을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쪽에서 잘 안 되니까 조금 옮겨볼게요, 위치를. 자, 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그래서 수량 산출 일반입니다. 철골의 수량 산출 일반은 적산 순서와 아까 했던 구분에 따라서 산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접합, 이형 접합하는 거, 접합은 리벳이죠. 그래서 볼트와 하이텐션 볼트를 쓰고 용접으로 구분해서 접합은 계산하고, 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이제 수량 직계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 수량 직계표는 우리 그 골조 수량 직계표 잘 작성했죠, 그죠? 그런 형태의 그 마감 물량표에다가 철골 수량 직계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조립, 공장에서 이제 주로 가공 조립에 대해서 현장으로 운반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운반해서 온 철골을 현장에서 이제 세우기를 우리가 현장 이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렉션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운반, 공장에서 현장까지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 이제 그 이렉션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제 조립하는 이 운반,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렉션이라고 그러고요. 공장에서 현장으로 오는 거는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 도면에 의거해서 산출을 하는데, 규격별로 수량을 산출한 후에 규격별, 예를 들어서 일정 규격의 그 요거 이제 물량 몇 메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죠. 수량을 산출 주로 메다로 산정을 합니다. 이 강판 같은 경우는 넓이로 산정을 하고, 메다와 넓이로 산정을 해서 단위 중량을 곱합니다. 1m에 예를 들어서 1kg다. 그 철근의 비중은 7.85톤, 가로 세로 높이 1루벤, 1입방메다가 7.85톤이거든요. 그래서 중량은 7.85톤을 곱해버리는 거, 부피를 구해서. 그렇게 하고, 이 같은 경우는 단위 중량들이 뒤에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단위 중량을 곱하고, 그리고 향후에 할증률이 나와 있죠. 강판은 5%.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립하는
가공 조립하는 톤수는 요 실 단위 중량을 곱한 요 숫자고, 그 할정률, 소요량, 물건을 사오는 양은 5%, 예를 들어 7% 이런 식으로 할정률을 붙여서 사가지고 오고, 할정률 없는 정미 수량은 가공 조립 수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서 여기 할정률만큼의 고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철이. 콘크리트에서도 했죠. 철근의 할정률 해서 남는 것이 고철이다. 그래서 거기서 공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줘요. 그렇게 봐주고, 이쪽은 주로 개서, 그죠? 한국산업규격품을 개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출을 한다 이거죠. 형당의 중량은 단위 중량, 그리고 길이, 요거는 밀리미터 자성 곱하기 길이. 이렇게 메다하고 밀리미터의 단면적이 나왔을 때는 요게 이제 부피가 나오겠죠. 부피 나왔을 때는 0.00785. 요걸 메다로도 환산해요. 메다로도 환산했을 때는 그냥 7.85 이렇게 해요. 요거 해배 가로 세로의 메다 곱하기 이거 두께도 미리 아닙니다. 요거 잘못됐네요. 메다예요. 메다를 했을 때 7.85를 곱하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즉 예를 들자면 요걸 우리가 1루베라고 얘기하는데, 입방메다 1m 가로 세로 1m 높이 1m. 요 부피가 물은 1톤이죠. 물은 1톤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는 2.4톤. 철은 7.85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의 무게보다가 상당히 무겁죠. 8배 정도 더 무겁단 말이에요. 이 철은. 그래서 요거 메다로 고쳐주고 7.85를 곱해야 돼요. 밀리미터. 책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책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구할 때 메다로 환산해서 7.85로 곱해버려야 돼요. 이거 0.0078로 이거 고쳐보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강제의 비중이 그러니까 여기다 7.85라는 얘기죠. 7.85로 계산해서 이제 무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톤이 나오겠죠. 톤이. 그 다음 철골재 운반비 계산 실중량으로 현장 세우기 위해 반출된 실중량으로 산출한다. 운반비 계산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부재들 수량 산출의 요점이에요. 요점은 여러분들 이제 기둥 부재, 철골조 부재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하나씩 구해 가는데, 뒤에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여러분들 볼 필요 없고, 뒤에 실제적으로 물량을 구해 보면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만 좀 보면은, 기둥하고 요거 뭐 간단하게 좀 보면은 한 개의 기둥으로 구분하여 규격별로 길이를 산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기둥에 철골의 규격이 나오면 요 같은 규격이 전체 몇 메다인가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규격당의 단위 중량이 얼마다. 그럼 1000m가 나왔다. 단위 중량이 예를 들어서 뭐 1톤이다. 그러면 1000m 곱하기 1톤, 1000톤 이렇게 구하고, 활정률은 나중에 이제 곱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고, 즉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형당보, H형당보 빔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요 빔에서는 기둥의 브랑켓을 공제한, 기둥의 브랑켓이에요. 요 브랑켓을 공제하고 요 치수를 구한다 이거죠. 요거는 기둥에서 구해준다 이거죠. 요 브랑켓은. 그러니까 여기서 암목 치수를 구한다는 이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뒤에 연소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철골은 특히 우리가 구하는 경우는 크게 없죠. 건축기사가 구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전문업체에서 구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거, 그죠? 구하기는 힘들죠. 철골 회사에 근무하는 적산 담당자는 당연하게 구해야 되겠죠. 하나하나를. 근데 철골은, 콘크리트는 우리가 주로 구해서 설계병행을 하고 하는데, 철골은 비중이 좀 낮죠. 협력업체에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되고, 요걸 우리가 빔 스토브, 이 거루투기, 나무의 거루투기 얘기하는 거죠. 빔 스토브. 그리고 예, 철골의 기둥. 그래서 이제 형광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전부 길이로, 연길이로 산출해요. 그래서 요거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요 규격이 예, 단위 중량이 나와 있으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활정률을 곱하고 이 형광을 얘기하는 거죠. 형광제, 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이제 볼트류, 요렇게 하이텐션 볼트 보세요. 요 볼트도 요 지름과 길이에 따른 구분을 시켜죠. 볼트 크기별로 구분하여 개수를 산출하고 이 할증률 일반 볼트, 고장력 볼트니까 3%를 한다는 거죠. 3%를 하고 앙카 볼트는 요거 이제 재질에 따라서 길이별로 구분하여 개수 몇 개수를 박았느냐. 요게 앙카 볼트예요. 요 길이에 따른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요게 고장력 볼트고 여기에 앙카 볼트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 앙카 볼트. 철거를 여기다 탁 꽂는단 말이야. 밑에 이렇게 고글 속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 데크 프레이트는 이렇게 판때기 그 부집 대용으로 쓰는 그 데크 프레이트가 있는가 하면 구조용 데크 프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데크 프레이트도 이렇게 규격이 있거든. 규격별로 해서 실면적으로 환산해서 이거 산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개수란 얘기는 요 규격, 뭐 3m 곱하기 1m짜리 몇 개, 나중에는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요 얘기는 실면적으로 환산해서 산출한다. 규격별로 요 개수, 나중에는 면적. 그리고 리벳은 지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즉 리벳의 이 머리를 망치로 리벳 그 항타기를 쳐서 머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소음 진동 현대에서는 안 쓰죠. 옛날 썼기 때문에 X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1월에 거의 마지막이네요. 방청 페인트 네아피보. 방청 페인트는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방청 페인트를 칠하게 되는데, 방청 페인트를 칠한 부분의 면적, 즉 도장의 정미 면적으로 산출을 하는데, 표면에 정미 면적으로 산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면적을 산출한다 이거죠. 그래서 철골의 소요 면적을, 이 철골의 면적을 다 구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미 면적으로 구하면은 시간 낭비니까 전체 물량이 나옵니다. 물량이 나오면 30톤당의 보통 구조는 몇 회배냐? 33회배에서 50회배 사이. 중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전체 물량이 구해지면, 요거 이제 방청 페인트는 몇 회배 나오겠죠? 330톤이 나왔으면 주로 33회배. 그죠? 330회배.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계산으로 하는, 이걸 써서 이걸 잘 안 쓰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네아피복은 소요 면적을, 여기 네아피복의 수량은 철골 표면에 네아피복을 하여야 할 부분에 면적을 산출한다. 당연합니다. 면적을 산출해야죠.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사용 재료 피복 두께별로, 요거 이제 두께별로 구분해야 돼.
뭐 3cm짜리, 5cm짜리, 그리고 재질별로 어떤 재료를 쓰는 건지 재질별로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해서 면적을 산출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을 감싸는 그다 그러면은 이 면적 산출해, 면적 산출. 그렇게 가지고 이 내압회복이 된 지금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그죠? 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즉 요걸 볼까요? A형랑의 300에 150에 요렇게 규격 T1이 9 그 시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요 메다당의 키로가 예를 들어서 뭐 54.3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나오면 이렇게 단위 중량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 중량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보이고 있고, 그 다음 뒤에도 이제 이렇게 철판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형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둥근 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수가 얼마면, 단위 무게 메다당 몇 킬로다. 딱 나오죠, 그죠? 여기에 준해서 이제 집어넣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은 확실하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철골 퀴즈방 같이 봅시다, 그냥. 자, OX 하이라이트 공유강, 2강은 여러분들 이제 실습 문제 풀고, 철골 수량 산출은 도면에 준하여 규격별로 수량을 산출한 후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단위 중량을 곱한 실 중량을 정미량으로 하고, 정미량 가공 조립 숫자예요. 정미량으로 하고, 그 다음 그림 입에서 할증률 있죠. 5% 7%. 할증률이 가산될 것을 소요량 사올 때 그 물량을 사온다 이거죠. 이 할증률이란 가공 조립하면 없어지는 물량. 할증률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소요량이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톤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오는 양은 5%면 105톤을 사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5톤이 고철량이 생기는 것이죠. 됐고. 두 번째, 강제 비중이 7.85, 즉 7.85톤이므로 앞에서 이야기했죠? 7.85톤. 무릎 1, 철근 콘크리트는 2.4톤이므로 가로 세로 높이를 메다 단위로 바꾸어서 7.85를 곱하면 전체 톤수가 나온다. 이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콘크리트에서도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연장, 슬라브, 그 기둥 구할 때 전부 이렇게 보였잖아요. 메다 단위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메다 단위로 바꿔서 그냥 7.85를 곱해주면 됩니다. 밀리미터 자성 곱하기 메다 했을 때는 0.00785 이렇게 곱해야 되고, 세 번째, 철골 기둥 부재는 각 절을 한 개의 기둥으로, 이 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1층 올라갔어. 이렇게 1층. 요건 1절이에요. 위층에 올라가면 2절이에요. 그 다음 층 올라가면 3절. 이미 건축 시공에서 이미 이론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 영상에서 잘 보시다시피 그 위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죠? 1절, 2절, 3절, 4절. 그래서 각 절을 한 개의 기둥으로 구분하여, 요게 한 개의 기둥이에요. 1층별로 안 해요. 1층, 2층 안 하고 보통 3개층 한 절이 규격별로 길이를 산출한다. 그리고 아까 형광보는 도면에 표시된 중심간 거리로 하되, 예를 들어서 요 거리로 하되 뭘 빼죠? 기둥 브랑킷 요 튀어나온 거 빼준다고 그랬죠? 양쪽으로, 그죠? 그래서 암복치수다. 요게
안본 취소를 해서 실기를 계산한다. 다 정답은 5예요. 정답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공자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상합니다. 강의 종료, 퀴즈풀이 학번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동영상을 시청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 체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01강 마감이고, 자, 바로 0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